안녕하세요. 스팅크버그입니다. 어제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가 모두 국민의힘의 승리로 결론이 났는데요. 당장 급한 불은 꺼진 셈이죠. 하지만 아직 마냥 좋아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두 편에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20대 여성의 투표에 대해 먼저 다루겠습니다. 자, 목 한번 풀고 최근 20대 여성의 민주당과 문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을 했다고 하죠. 이번 서울 재보궐선거 20대 여자 표 분석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박영선이 45%, 오세훈이 40%, 기타 잡다한 패미 후보가 15%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박영선을 45%나 지지하지만 한때 민주당 70% 지지에 기염을 토했던 걸 생각해보면 급락한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기타 15%, 만약 오세훈과 박영선 두 후보 중에서만 선택을 해야 했다면 누굴 찍었을까요?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박영선이었겠죠. 두 명의 신지, 김진아, 오태양 등 별의별 후보 같지도 않은 후보들이 나와서 깽판을 친 게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3년 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신지의 재출마와 더불어 이름과 하는 짓이 매우 유사한 신지혜는 아주 그냥 3자 대결을 펼쳐보겠다고 칼을 갈았고 온 동네마다 6번 신지혜 현수막이 쫙 깔렸죠. 15번으로 재출마한 신지혜는 덤이고요. 얘들아, 전남 완도 옆에 신지도라고 있는데 이 섬이 불쌍하다. 내가 안티페미 전단도 붙인 적이 있는 곳인데 너네 둘 이름에 묻혀버렸잖아. 아무 포털 사이트에 자동 완성 키고 신지라고만 쳐봐. 신지도는 너네 둘 이름에 처참히 붙여버렸어. 그리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선전포고를 한 오태양과 그 발맞는 여성의당 김진아까지 일국의 수도라는 곳을 대표자로서 관장하는 서울시장 선거가 어쩌다 이 지경이 돼버렸을까요? 하지만 이게 역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분산된 15%의 표가 박영선 표의 결집을 막을 수 있었기에 죽도록 싫은 4명의 애들아 고맙다. 앞으로도 우리 보수 반패미 좀 많이 도와다오. 그럼 이번 20대 여성들 투표 결과들에 대한 총평 및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선에게 결집이 되었다면 아직도 60%의 굳건한 지지율을 보였을 20대 여성, 심지어 이것도 70%까지 나오던 불과 2, 3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일단 민주당에 돌아섰다는 20대 여성들은 전체 20대가 아니라 대체로 1994년생 전후의 20대 후반 여성들로 여겨집니다. 왜냐? 자기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데 철저한 반기업 정책에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는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을 했어요. 페미 하나만 보고 묻지마 지지를 보내고 자기 생업이 어려워져도 전 정권 탓일 거야 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일편단심 지지를 해왔지만 이제 터져나온 거죠. 더는 내 삶이 꼬이는 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2000년생 전후의 20대 초반 여성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철저한 정규조의 패미교육으로 무장했을 뿐더러 20대 후반 언니들처럼 아직 사회에 쓴맛도 못 봤죠. 경제가 어쩌니 일자리가 어쩌니 아직은 자기들 얘기가 아닌 거예요. 즉 문정부에 대한 20대 여성 지지율 하락은 그나마 26세 이상의 학생 시기를 지나고 사회인 신분에 있는 여성들의 생업 문제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조금 영향을 끼친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서울의 민주당 지지 이유가 호남 이주민 때문이라고 얘기가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상당수는 평생을 서울이나 인근 위성도시에서 보낸 서울 토박이며 부모님 중 최소 한 분도 서울분일 것입니다. 부모님 한 분은 지방 출신이라 해도 조부모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친일과 전부 서울 경기권인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요. 특히 그 지방이 호남이면요. 이미 20대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7, 80년대에 호남에서 서울 수도권 인구 이동이 유행이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지만 전라도에서 서울 이주 붐이 한창이던 시기에 외가가 경기도로 올라와서 현재 큰 이모를 제외하고는 호남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출생부터 가족, 친척 모든 연고가 서울 쪽에 있는 좋은 조건에서 성장한 친구들이죠.
물론 저스틴 거버그의 경우 서울과 심하게 안 맞아서 서울을 증오하며 오히려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전라도와 사랑에 빠져서 하루빨리 전라도에 터를 잡고 주소지를 옮길 궁리를 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 서울 출신 20대인 것이 좋은 조건을 타고난 것이라는 명제에서 완벽한 예외에 속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저처럼 아주 별난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인 20대들의 인식에서 그것도 20대 여자들에게 서울 출신이며 모든 연구가 서울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선망을 받는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국가의 그 모든 것이 서울에 몰빵이 돼 있죠. 가장 비싼 집, 좋은 일자리, 좋은 대학, 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서울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특히 젊은 여자들은 서울을 좋아하다 못해 본인이 아닌 배우자 조건을 볼 때도 고향이 서울인 남자에게 제일 호감을 느낀다 할 정도니 그렇기에 서울 토박이 20대 여성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전라도, 익산, 순천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 태어난 친구들보다 더욱 풍족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성장기를 보냈다는 것에 동의를 하며 스스로 혜택을 봤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서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20대 여성들에게서 저렇게 높은 민주당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이야 호남 출신자의 표심이라고 쳐도 20대 민주당 지지엔 전라도 핑계도 못 댑니다. 그냥 서울의 페미 수준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서울이 대한민국 최고의 페미 도시라는 건 이번 선거 후보들 수준만 봐도 알 수 있죠. 부산은 이러지는 않았는데 성차별은 50대 이상 여성들이 받았는데 왜 성차별이 뭔지도 모르고 자란 20대 여성들이 여자라서 당했다 빽거리고 진짜 여자라서 힘든 부분을 겪어본 어르신들도 하지 않는 극단적 남성 혐오를 왜 20대 여자들이 할까요? 그것은 정교조와 여성가족부의 허구 때문입니다. 여자아이들에게 교육이 아니라 선동하려고 분노하는 법을 가르치는 정교조, 그리고 여성인권과 양성평등을 위한다고 출범해서는 가정해체, 남성혐오, 동성애, 비혼, 성별 갈등을 부추기고 자라나는 여아들을 전투패미로 양성해온 여성부. 여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유행과 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고 정착하는 서울의 특성 플러스 남패미의 대명사 박원순 장기 집권으로 인해 특히나 서울은 패미들의 메인 활동 무대가 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 것이 이번 서울시 20대 여성들의 표심이고요. 당장 문재인에게 등 돌린 20대 여성이 늘었다?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좋아하긴 일입니다. 그 비상식적인 발언과 공약을 내세운 기타 패미정당의 무려 15% 투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엔 20대 여성들의 표심에 대한 심각성을 다뤄봤고요. 다음번엔 국민의힘의 행보와 방향성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